그대로 연결해서 여기로. 이런 작은 펜은 의식적으로 모방을 하려고 해도 자기의 습관이 나와버립니다. 같이 한자를 쓰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84년과 87년 김승일의 필적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감정됐다. 그렇다면 84년의 김승일과 87년의 김승일은 각각 다른 사람일까? 김현희의 배후에 가려진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승일은 84년 여행 때 파리에서 김현희와 헤어져 잠시 서울에 들른 적이 있다. 이때 하치야 시니치의 가짜 여권을 사용한 김승일은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공항에서 작성한 출입국 카드다. 또한 이 카드는 김승일이 하치야 시니치로 위장해서 활동한 최초의 흔적이다. 87년의 김승일과 84년 서울에 다녀갔던 김승일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필적 감정을 해보았다. 돌곡자의 점획, 밑에 거와 위에 거와 점치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참진자에 가서 이 열십자를 썼는데 여기는 B자를 갖다가서 숟가락 B자를 삐치기만 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서법이. 1번하고 2번의 필적하고는 전혀 다른 필적으로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역시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됐다. 의문에 빠진 취재팀은 김승일이 남긴 필적을 전부 수집했다. 모두 4가지였다. 김승일이 남긴 87년의 필답, 84년에 작성된 여권 글씨, 입출국 카드, 그리고 예방접종서의 글씨. 취재팀은 이들을 모두 비교해보았다. 연도가 지나가면서 필적이 갖다가 좀 숙달되는 점은 있어도 서법은 같아. 20살 먹었을 때나 60 먹었을 때나 4, 50년 지나도 그 자기의 습성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도에 썼건 간에 약간 전부 한 사람의 필적이고, 요 우의 필적은 이 사람하고 전혀 세 사람하고 2번, 3번, 4번의 필적은 다른 사람이지. 김현희는 두 사람의 김승일과 공작을 했다는 말일까? 김현희의 침묵 속에 그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김승일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 84년에 김현희와 동행했던 하치야 시니치는 김승일이 아니고 누구였을까? 김승일은 왜 죽었을까? 자살하면 정체를 감출 수 있었을까? 김승일의 일본 위조 여권 속의 인물 하치야 시니치는 누구일까? 김승일이 위장했던 일본 이름 하치야 시니치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일본인 하치야 시니치의 여권은 83년 발급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때 이경우라는 제1교포가 일본인 하치야 시니치에게 태국 여행 동행을 제의했고, 하치야는 이에 필요한 여권을 이경우가 대신 발급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이경우는 일본 경찰로부터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경우가 일본인 하치야 시니치의 여권을 발급받고 이것을 후에 김승일의 여권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85년 3월 2년간의 내사 끝에 니시아라이 사건을 발표했다.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 간첩 조직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때 이경우가 이들의 활동 거점을 제공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경우는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었다. 하치야 시니치라는 이름과 관련 올해 1월호 신동아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칼 858기가 사라지자 당시 안기부가 용의자와 관련된 파일을 확인하던 중 하치야 시니치라는 이름이 이미 안기부의 파일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니시아라이 사건을 수사하던 일본 경찰이 이경우와 하치야 시니치의 동향을 조사하던 중 하치야 시니치라는 인물이 84년에 한국을 방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치야 시니치라는 인물은 김현희의 진술 때문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84년부터 그 행적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본 경찰이 대공을 하니까 서로 교류를 하니까 이제 알아봐달라면 알아봐 줄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문제니까. 85년도부터 우리 용의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이 그게 사실인지 그 관계가 좀 제가 좀 확인 좀. 저는 국정원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국정원의 답변은 여전히 김현희의 진술로 김승일이 84년에 한국을 다녀간 것을 알았다고 한다. (84년)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던 하치야 시니치는 김현희가 말하는 김승일이었을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었을까? Kérem, engedjék meg, hogy bemutassam önöknek első tisztünket, Horváth Vilmos. Köszönjük önöket. 김현희와 김승일 두 사람은 87년 11월 12일 모스크바에 입국한다. 원래 일정은 모스크바에서 2박 3일간 머물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식사 도중 갑자기 당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입국하기로 변경됐다. 김현희는 당시 안기부 진술에서 새벽 4시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했고 현지 지도원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비밀 아지트인 조사부 초대소로 갔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김현희가 쓴 고백록에서는 진술 내용이 바뀐다. 현지 지도원이 마중을 나오지 않아 먼저 북한 대사관으로 찾아가 초대소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대사관 직원들도 초대소 전화번호를 몰라 약도만 받아들고 초대소를 직접 찾아갔다고 기록해놓고 있다. 김현희 일행의 압수품 중에는 암호 수첩이 있었다. 이들 일행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수첩에 기록돼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유고 주재 북한 대사관 전화번호, 유고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비밀 아지트 암호 전화번호가 그것이다. 두 페이지에 비밀번호 4개만 적혀있는 암호 수첩. 부다페스트 비밀 아지트 번호는 한자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한자 위의 점은 O를, 옆과 아래의 점은 1을 표시한다.